우리 법에 압수수색 영장은 반드시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 제시하는데 잠깐 줘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래? 이럴 수 있어요? 영화문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압수수색 영장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던데? 그거는 예. 영화고 2월 1일에 압수수색을 했어. 근데 목록을 바로 주지 않고 한 2달 석 달 후에 주는 거야. 왜 그런 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압수수색 목록을 교부한 다음에 깜빡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닐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신윤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사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오늘은 또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최근에 그 검찰에서 핸드폰에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범위를 지정한 압수 범위를 벗어난 정보까지 통째로 저장해서 관리한 문제로 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럼 우선 이 정의부터 좀 내려볼까요? 디지털 증거란 게 뭐죠? 사실 뭐 디지털 증거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뭐 문자, 뭐 카카오톡 메시지, 그다음에 사진, 동영상, 음성 녹음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리고 예. 그 외에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잘 생각을 못 하는데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에 저장되어 있는 이동 경로 이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하이패스에 있는 정보들 어디 거쳤는지 나오니까. 그럼요. 그다음에 블랙박스에 있는 영상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디지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먼저 압수수색 절차를 좀 그렇죠. 이거 잘 모르시니까 전차부터 그렇죠.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보통 이렇게 압수수색이라고 하면 경찰이 이제 검찰에 신청해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서 발부받거든요. 그쵸. 또는 검찰이 직접 청구해가지고 영장을 발부할 수도 발부받거나.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서 사실은 그냥 압수해오는 거예요. 들고 오던데? 그렇죠. 기존에 과거에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많이 사용 안 했을 때는 물건 있으면 물건 가져오고 예. 뭐 이런 건데, 근데 디지털 증거는 좀 그거하고 다르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뭐 이럴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고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통상의 물건이나 서류와 다른 집행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딱 그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경찰로 예를 들어볼게요. 예. 경찰 영장을 딱 가지고 와서 핸드폰을 딱 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원칙적인 방법은 핸드폰 안에 있는 당해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추출해서 가져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게 원칙이겠죠. 그리고 현장에서 관련 없는 정보들은 다 돌려줘야 되죠. 그냥 핸드폰을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주면 되겠네요. 접속해서 탐색하고 선별해서 해당 자료만 자기들이 가지고 온 저장 장치에 압수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요? 대부분 그냥 핸드폰 가져가던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압수수색 현장에서 탐색하고 선별하는데 과도한 시간이 걸리거나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압수하는 장소에서 관련된 영업을 방해하거나 그럴 수 있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저장 매체, 핸드폰이겠죠. 통째로 갖고 와서 컴퓨터 이런 것들을 통째로 가져가서 경찰에 분석하고 선별하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항상은 그냥 갖고 가더라고요. 핸드폰 가져가죠. 그렇죠. 그 경찰서에 가면 이미징을 뜬다고 그러거든요. 그 일종의 복제하는 겁니다. 핸드폰을 통째로 옮기는 거. 맞아요. 이미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본을 자주 접속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이 변경이 될 우려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피고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재판받을 때 니네가 변경하고 조작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일단 봉해 놓는 것 같은데 추천한다고 그렇죠. 봉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제본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범죄 사실과 관련된 정보들을 찾는 거죠.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탐색을 해가지고 선별을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선별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마련한 저장 장치에 그 따로 옮기는 거죠. 따로 옮겨야 됩니다. 그쵸. 필요하면 또 출력도 하고. 그게 두 번째 절차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뭘 하게 되냐? 그럼 추적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정보를 네 핸드폰에서 선별했다. 그리고 우리가 출력해갖고 그걸 압수했다라고 목록을 교보를 해줍니다. 목록.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지 뜬 정보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삭제해야 왜냐하면 되겠죠? 범죄 사실과 관련된 건 다 뽑았고 나머지는 통째로 핸드폰을 복제를 한 거기 때문에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죠. 삭제, 폐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핸드폰을 반납을 해주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각 절차 내에서 어떻게 유의사항을 해야 되냐. 첫 번째,
범죄 사실과 관련인 된 정보를 탐색을 하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사실 수사기관에서 A라는 정치인이 정치 자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수해가지고? 수수했어요. 네. 그게 핸드폰에 막 그런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남아있을 그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을이라는 사람한테 받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갑이라는 사람에 대한 군사실 때문에 지금 이거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그렇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한테 받은 정보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관련 사건? 아닌가? 아니죠. 왜냐하면 해당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A가 갑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그쵸. 취득했다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면 그 정보만 선별해서 압수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던 적이 그러니까 있었죠. 막했잖아 그냥. 네, 그럼 범죄 형이 또 있네 이러면서. 맞아요. 하고 너 자백해 라고 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부터 그걸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전혀 관련이 없지 않냐. 그쵸. 이건 불법적으로 취득한 거다 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법원에서는 그러면 받아들이고 위법한 증거여서 못 쓴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탐색하고 선별할 때 참여를 하게 되는데 예.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들도 가져가려고 하면 그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고 필요한 경우 예? 필요한 서류에 나중에 기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압수수색 영장에 뭐가 되는지 어떻게 하냐? 하려고 해야지 알지. 그렇죠. 우리 법에 압수수색 영장은 반드시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경우 또는 피고인인 경우에는 요청이 있으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진짜 그 자리에서 만약에 딱 제시하는데 잠깐 줘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래? 이럴 수 있어요? 그럼요. 그렇게 돼요. 영문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압수수색 영장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던데? 그거는 예. 영화고 실제 네. 제시도 받고 사본을 요구를 하면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교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당의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범죄 사실 관련인지 없는지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압수 목록을 받았는데 거기에 막 이게 알집 해가지고 큰 제목만 그 폴더명만 써 있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안 써 있어. 그럼 내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압수 목록에는 개개의 정보를 다 구체적으로 뭐 수백 개 수천 개도? 그럼요. 한글로 뭐라고 쓰는 게 되지는 않고 그 전자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맞아요. 부호같이 돼 있던데 부호같이 돼 있는데 A, B 뭐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구별하기 쉽지는 않긴 한데 그런 식으로 다 하나씩 표현을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 한글로 해가 이름 써주면 안 돼요? 그래 알지. 그거 사실은 형식적으로만 개별적으로 써놨을 뿐이지 본다고 그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이제 비교하려면 사실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바꾸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 만약에 이상한 게 뭐 문제가 되는 게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근데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사실은 판 과정이나 보통 이럴 때 많이 다투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보통은 그 과정에서는 다투기 힘들고 나중에 재판에 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 개개의 정보 모두에 대해서 목록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개개의 목록을 알 수 있도록 알집 형태나 이런 형태로 교부해주면 안 된다. 이런 걸 반드시 기억해둬야겠네요. 그걸 나중에 문제가 되면 법정에서 문제를 삼아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월 1일 날 압수수색을 했어. 근데 목록을 바로 주지 않고 한 2달, 석 달 후에 주는 거야. 왜 그런 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압수수색 목록을 교부한다는 걸 깜빡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거 아닐 것 같은데. 깜빡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나중에 보니까 이 정보도 문제가 있네. 그래서 두세 달 후에 기재하는 거야? 기재해서 주는 거죠. 이런 경우도 문제입니다. 그쵸. 즉시 줘야지. 예를 들면 하다못해 하루 이틀 후에는 줘야죠. 딱 뭐 며칠이라고 이런 건 없고. 없는데 그래서 하루 이틀은 줘야죠. 실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에 말씀드린 압수목록 교부와 관련된 문제점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지적해가지고 지금 다투는 사건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어 세 가지가? 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엉망으로 했네 그냥 아주 그냥. 그렇죠. 그래서 다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검찰에 지금 검토를 해달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 잘못하면 그 증거들 못 쓰겠네요. 잘못하면. 검찰 입장에서 난리 났겠네. 그렇죠. 역시 유능하니까 이런 건 다 그래. 역시 해본 사람이 이거 안다니까. 사실은 잘 봐도 한번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이거는 해봐야 경험이 그러니까 경험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절차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기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그 저기 말씀하신 거 꼭 기억하셨다가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여기 압수수색 다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꼭 기억다 문제 제기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차가 뭐였어요? 범죄 사실과 관련돼서 선별하고 출력한 것 외에 나머지 정보는 이미지 뜬 거를 다 삭제하고 폐기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방금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통째로 보관하고 있다라는 게 이 이미지 뜬 자료를 폐기를 안 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혹시 이게 그거 아니에요? 검찰 캐비닛이 이제는 전자정부 이걸로 바뀌었다던데 혹시 이 얘기 아니에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인넷이라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이미지 뜬 자료를 다 만들어 보관하고 있어요. 처벌해야죠. 이거 만들어서라도 해야 돼 이건 진짜.